진나라의 대장군 규의 일대기에는 마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서에 기록된 규는 전국시대 중 진나라에서 소양왕이 재위하던 시절 소양왕의 장수로 활약했던 인물이죠. 역사서에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중원의 천자였던 주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의 상징이었던 구정. 쉽게 얘기하자면 옥새를 진나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주나라에 의한 봉건시대의 마침표를 찍은 매우 상징적인 장수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만화 킹덤 속에서의 규는 희한하게도 여성으로 그려졌으며 전쟁의 시대, 격동의 시기에 종횡무진 활약한 것으로 묘사된 인물인데요. 규에 대해 우선 그녀가 살던 시대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며 설명을 이어나가 볼까요?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소양왕이 진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고, 특히 소양왕은 장평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전국시대 최강국의 대열에 이름을 올려놓게 됐는데요.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장평대전이란 소양왕 47년 진의 대장군 백기, 몽무, 왕을에게 한나라 상당의 공격을 명했고 한나라의 국토는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으며 이에 반발한 한나라는 진에게 상당을 뺏기느니 차라리 조나라가 낫다며 조의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조왕은 3대천 연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소양왕은 상당 지역 대신 조나라 침공에 대한 명분을 가져가게 됐고 본격적으로 진, 조의 대군이 맞붙게 되는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는 전국시대의 역사를 뒤바꿀 만큼의 중대한 사건으로 장평대전에서 마주한 진, 조의 빅매치는 진나라의 대장군 백기의 활약과 어리석은 조왕의 삽질로 인해 허무하게 진의 승리로 끝나버렸고 이때 진의 백기는 조의 군사 40만 명을 그대로 생매장하는 역사적인 흑사를 단행하며 많은 역사가들에게 현재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강국이었던 조나라의 국력은 극도로 쇠약해졌으며 이후 진나라는 그 어느 국가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보유한 최강국의 반열로 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평대전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죠. 소양왕이 바로 그 유명한 전국시대의 마침표를 찍은 진시황의 증조부.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틀을 다진 이가 소양왕이었고 수많은 역사가들조차 단연코 소양왕의 업적이 없었다면 진시황의 천하통일은 불가능했었다고. 소양왕의 휘하에는 명장, 백기, 사마착, 규를 포함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었고 이들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통일을 코앞까지 이루어 놓은 인물입니다. 진의 소왕 또한 진시황과 마찬가지로 전국 통일이 목적이었으며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냈던 인물이었죠. 소양왕의 수많은 정복전쟁에서 압도적으로 활약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규였습니다. 킹덤 속에서 규라는 캐릭터의 탄생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전국시대 소양왕의 후궁 중 한 명이 왕의 피를 잉태하게 됐고 소양왕이 잦은 전쟁으로 인해 왕궁을 비웠기 때문에 힘이 없던 궁녀는 소양왕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궁궐 밖으로 내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왕녀가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소양왕의 최측근 왕기와의 인연으로 인해 규를 하녀로 받아들여달라며 간청했고 왕의 아이를 숨기는 반역의 죄를 감당하면서까지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왕기는 규를 자신의 하녀로 받아들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육장의 하녀라는 울타리를 치고 돕게 됩니다. 전쟁의 신, 소양왕의 핏줄이어서였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다른 전쟁의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규는 왕기의 제자로서 병법과 무예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됐고 왕기는 규에게 병법과 전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치며 그녀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긴 왕기는 규를 그의 직속 사병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규는 왕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갔죠. 규의 유년 시절은 왕녀에서 왕기의 하녀로, 이윽고 육장 왕기의 제자가 되어 이후 작중 인물들 중에 최고 수준의 장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규는 압도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왕기군 출신의 사병에서 시작해 장군의 자리에 올라섰고 후에 소양왕을 이어 전쟁의 신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능력을 과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항상 전투의 중심에 서서 전쟁터를 뒤흔들었고 왕기군에서 그녀의 이름은 두려움과 존경을 자아냈으며 신속하고 기상천외한 병법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진의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규를 지켜봤던 왕기조차 소양왕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가장 전신의 피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다고 평했을 정도. 규는 왕기의 배려로 왕기군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장군의 자리에 올라섰으며 후에 소양왕과 재회하게 되는데 서로 한눈에 혈연님을 알아봤지만 후궁의 자식을 몰래 받아들였던 관계자 왕기를 잃을 수 없었기에 공식적으로 규를 왕녀로서 인정할 순 없었어요. 실제로 규 본인조차도 이제 와서 공주가 될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균은 소양왕에게 왕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신을 보살펴줬던 왕기를 위해 신분을 숨기는 가면을 쓰며 왕기와 함께 전쟁이 끝난 뒤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그리게 됩니다. 100번의 성을 함락하여 승리로 이끈 뒤에 왕기에게 청혼할 예정이었던 균은 절망적일 정도로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수많은 승전보를 그려나갔죠. 그녀의 이름은 왕궁이 아닌 전장에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전설이 됐습니다. 뛰어난 공적으로 인해 왕기와 마찬가지인 6대 장군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데요. 전국 최강이라 칭해진 6대 장군, 소양왕이 임명한 6명의 대장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전쟁의 자유, 즉 독단으로 타국을 침공할 권한이 주어졌고, 6장은 자유롭게 각자 담당한 전선에서 왕급을 조절하며 무공을 세워나갔어요. 6장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고 이들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 언제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으며 진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6장의 이름을 올린 이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전쟁의 최정점에 서 있었는데요. 균은 무려 5년 만에 진의 최정점이었던 5의 대장군과 맞먹는다는 평가를 들었으며 누구보다 빠르게 6번째 대장군의 이름을 올리며 소양왕이 이끄는 6대 장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공격적이면서도 빈틈없는 전략을 보여주며 타국의 맹위를 떨쳤는데요. 실제 역사서에도 규의 활약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주나라를 멸망시킨 장본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규의 전술은 매우 공격적이었으며 그녀의 전장은 6장 중 가장 격렬한 싸움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고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승리할 때까지 공격을 퍼붓는다고 연파의 사천왕 강연은 규의 군대와 맞붙는다면 늘 많은 피가 흘렀다고 기억했으며 3대천 연파조차도 정말 지긋지긋한 공격이었다고 회상하죠. 모두들 규를 전쟁의 천재라 불렀고 함께 전장을 내달렸던 고참, 장당과 몽호조차 그녀가 아군이라 다행이라며 진절머리를 쳤어요. 가이드북에서 공개된 규의 능력치에 따르면 통솔 무력, 지력 순으로 97, 94, 95 마치 운명처럼 능력치의 총합이 왕기와 똑같은데요. 언제부턴가 규는 어린 시절부터 믿고 의지했던 왕기에게 사랑에 빠져 있었고 스승이자 자기를 지켜줬던 울타리, 왕기의 여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어린 시절 무심결에 내뱉은 대장군이 되어 성을 100개 빼앗는 전공을 올리면 왕기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전장을 내달렸어요. 6대 장군이 된 규는 수많은 전장에서 무공을 세웠고 이윽고 100개째의 성을 함락하기 하루 전날 밤 박난이라는 사내가 홀로 6대 장군인 규의 진영에 침입해 병사들을 학살했고 규는 이를 막아서게 됩니다. 당시 가이드북 무력 수치가 100 이상이었던 방단에게 부상을 입히고 분전합니다. 박난조차 규를 상대로 정면 대결에서 압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2차례나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에 박난은 변칙적으로 규의 발을 밟아 기동력을 봉쇄하곤 창과 칼이란 무기의 간격을 이용해 어렵게 규의 목을 뱉죠. 규는 왕기와 약속했던 100개의 성을 함락시키기 전 딱 1개의 성만을 남겨둔 채 박난을 만나 살해당했고 끝내 왕기의 신부가 되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됩니다. 무의 힘에 이끌려온 박난은 6대 장군인 규의 진영에 침입하여 그녀를 죽이는 것엔 성공했지만 뒤늦게 도착한 왕기를 만나 연인을 잃고 극도로 분노한 왕기에게 베이며 중상을 입고 이후 병사들에게 무수한 화살을 맞으며 쓰러졌는데요. 그러나 그런 중상에도 박난은 죽지 않았고 겨우 목숨만 건져 살아남게 됩니다. 단신으로 전장 속에 있는 6장을 살해한 박난의 이 황당무계한 일은 6장, 규가 가진 명성에 흠집을 내는 사건이었고 이에 왕기와 창공군은 그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병으로 인한 급사로 그녀의 죽음을 덮으며 꾸며내게 된 것이죠. 후에 원작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은 박난과 왕기, 이들의 운명은 조의 3대천과 진의 6대 장군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왕기의 회상을 통해 짧게 등장한 규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로 강렬한 임팩트를 준 이야기를 제공한 인물로서 전략과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고 규는 항상 전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대장군이었습니다. 이상 6대 장군 규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